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피라. 당신이 매일 지나는 그 냇가, 그 물 밑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당신은 오늘도 그 냇가를 지나쳤을 겁니다. 운동화 끈을 조이고 이어폰을 꽂고 아무렇지 않게. 그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은 늘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 냇가를 예전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2015년 여름, 강원도 횡성의 마옥 저수지에서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당국은 저수지의 물을 전부 퍼내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다행히 번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대한민국은 그제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물속에도 괴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후 피라니아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 우려종이 됩니다. 공식 수입도 소지도 금지. 하지만 인터넷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옆에 새로 솟아오른 고층 아파트. 왕초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재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게임과 축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수족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헤엄치는 것은 피라니아 마뉴엘리와 페루블랙이었습니다. 소년은 명절마다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그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법이 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모두 끈 방, 수족관 블루라이트만이 공간을 채우는 방. 소년은 그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바라봤습니다. 붉은 비늘, 은빛 몸통, 힘있게 뻗은 등지느러미, 그리고 그 예리한 눈빛과 이빨. 소년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아름다움이 하나로 빚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소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피라니아는 정말로 사람의 살을 좋아할까? 소년은 책상 옆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왼손 검지에 살짝 자국을 냈습니다. 수족관 커버를 열고 천천히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검지에서 핏방울 하나가 퍼져나갔습니다. 검붉은 장미꽃잎처럼. 다음 순간 페루블랙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소년의 비명소리에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가락에 달라붙은 피라니아를 떼어 수족관에 던지고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왼손에 두꺼운 붕대를 감은 이재수는 피라니아를 통에 담아 천안천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당장 없애라였지만 차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리 밑 깊은 곳에 그것들을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천안천의 물은 차가웠고 붕대 속 손가락은 욱신거렸습니다. 소년은 그날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이재수는 이제 건장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침마다 천안천을 따라 달렸습니다. 천안역에서 일봉산 만수사까지 그 물길을 따라 매일. 냇가는 그의 가장 친숙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재수가 무리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자 새의 깃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오리의 몸체엔 선명한 이빨 자국과 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들깨짓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수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빨 자국의 형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겨울 냇가에서 오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수는 천안천을 사랑하는 모임, 천사모의 일원이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들깨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심야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랜턴을 든 이재수와 동료가 복명교 앞에 다다라시 되었습니다. 거무스름한 형체가 땅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찌찌찌찌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 목을 물어뜯고 있는 거대한 둥근 형체가 흰 눈을 휘번덕이며 이재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수는 근처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힘껏 내리쳤습니다. 괴물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복명역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노숙자였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깨에게 물렸다고. 그리고 천안천 일대에 대대적인 들깨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깨가 아니었다고. 1003호 사람들은 이재수의 주도로 투망질을 했습니다. 건져 올린 물고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치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잉어처럼 생겼는데 이빨이 달랐습니다. 피라니아의 이빨을 닮은 작은 치어들이 그물 안에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이재수는 샘플을 채취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동기에게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잉어, 카피와 피라니아, 피라나의 홍종. 두 종이 7년의 시간 동안 천안천에서 교배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재수는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피라. 1003호는 은밀하게 천안천 정화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카피라 제거에 나섰습니다. 수백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의 목을 물어뜯던 그것은 작은 치어가 아니었습니다. 120cm를 넘어 보이는 성체 카피라였습니다. 이재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카피라라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3호 사람들과 함께 삼지창을 만들고 복명교 첫 번째 교각 밑에서 대형 카피라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지창에 찔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괴물. 이재수가 몸을 굽혀 그것을 살피던 순간이었습니다. 카피라가 발작하듯 몸을 뒤틀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재수의 목에 이빨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떼어냈지만 그의 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이번 3일째 이재수는 급성 폐혈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주의를 무시하고 야간에 하천을 배회하다 넘어져 상처를 입고 사망. 1003호에는 공문이 내려졌습니다. 다시는 카피라라는 공포를 조장하면 전원 엄벌에 처하겠다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 커터칼로 낸 작은 상처 하나, 죽이지 못해 냇가에 놓아준 2마리의 물고기. 그 선택이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천안천이라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자신을 이 세상에 데려온 장본인에게 돌아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안천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커피를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물 아래 제거되지 않은 카피라들이 오늘도 그 물결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당신이 매일 지나는 그 냇가, 그 물 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